예, 계속해서 대한예방의학회의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신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또 1,000명을 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1,000명 이상 환자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감염 재생산수가 2.0을 넘었던 거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는 다만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1.3 정도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아직 정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데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확산세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거리두기 조치를 너무 늦게 취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좀 방역 인식이 느슨해진 때문일까요? 여기에 또 계절적 요인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 바이러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계절이 됐기 때문에 생존력이나 전파력이 아주 세졌고요.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로 들어가고 또 오랫동안 감염이 지속되면서 거리두기에 좀 지쳐서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사람들의 수용력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재확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지쳤다고 하면 여기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도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두기 3단계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고 3단계를 올릴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3단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고 또 검사도 열심히 받아서 지금 이 단계에서 좀 우리가 확산세를 줄이고 감염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예, 사람들의 뭐 피로도도 있지만 또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이동량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좀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이동량이 빠르게 줄지 않아서 저희가 좀 걱정했는데 최근에는 이동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동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최근에 검사소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숨은 감염자를 지금 열심히 찾아내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가 확산세를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적극적인 검사가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도 있는데 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도 결국에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에서 감염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각자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방역 당국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이뤄지는 식당이나 운동시설 또 뭐 사우나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은 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병상 수는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병상이 없어서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민간에서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은 전체 병상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특히 공공의료 병상은 주로 요양병원 수준의 병상이어서 중환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모두 인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방역 당국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역 당국의 병상 확보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4,400만 명 분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나 또 접종 계획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일단 첫 번째 백신 접종의 목표는 사망을 줄이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연령층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 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을 다 합하면 약 800만 명, 또 의료진까지 다 합하면 약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명에 대해서 빠르게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성인, 지금 백신이 모두 다 18세 이상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인구가 약 4,400만 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